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 나눠보는 CNB 사랑방의 정순천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우리 대구시 대학에서 정말 총장님으로서 인기 최고의 총장님, 우리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정순천의 사랑방 토크, 우리 의원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아침에도 나온 데 보니까 많이 쌀쌀하더라고요. 이제 곧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겠구나. 또 어느덧 연말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총장님 대구가 고향이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네, 대구 고향은 뭐 인천인가? 인천이었습니다. 인천인데 이렇게 대구가 오신 인연이 정말 특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오시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뭐 돌이켜 생각하면 뭐 운명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네. 자랐어요. 네. 저희 부모님은 황해도 분들이세요. 황해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 때 네네. 월남하셨는데, 인천에 보면 저같이 황해도에서 내려오신 분들, 네. 그분들 2세들이 네. 아주 많아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인천이 고향이 됐고, 부모님은 이제 객지에 인천에 이제 정착하시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천을 빼놓고는 전국이 다 객지예요. 네. 뭐 다른 뭐 친인척도 안 계시고 형제는 물론 안 계시고. 그러시겠습니다. 네, 그러던 차에 이제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그럼? 대학은 서울대학교에서 했죠. 네. 대학원 그 유명한 네, 아닙니다, 대학에. 아닙니다. 네. 대학원까지 마치고 네. 마침 대구대학교에서 네. 제가 공부한 분야의 교수를 초빙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네. 사실 처음에 망설였죠. 네, 망설였는데 대구대학교가 그 설립자 이영식 목사님의 건학 정신, 그리고 특히 이제 장애인 특수교육에 대해서 네,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는 그런 교육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운영되는, 비록 사립학교지만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인천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이면 뭐 좀 다르겠지만 그 외의 지역은 다 똑같은 객지인데, 마침 대구대학교가 그런 훌륭한 건학 정신을 갖고 있는 학교니까 교수 초빙한다는 말씀을 듣고 서류도 냈고, 네. 참 고맙게도 저를 오시라 해가지고 인연을 네. 맺게 됐어요. 그게 네. 한 30년 됐죠 벌써. 대구 고향입니다. 고향이죠. 그럼요. 맞습니다. 네. 30년. 30년이고 앞으로 또 뭐 네. 50년 더 사실 거니까. 맞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구 고향인 셈이죠. 네, 네. 맞습니다. 아이고, 고향에서 정말 젊은 시절부터 다 모든 걸 쏟아내시고, 전국에 우리 대구대학 하면 사회복지 네. 전공, 맞습니다. 예. 네, 네. 인정해주는 대학으로서 그럼. 유명하게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그럼요. 총장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정말 큰 일조를 하시지 않았나? 고맙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꿈도 그렇게 가지셨나요? 뭐 사회복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자. 어릴 때는 분야보다도 뭐랄까, 이 사회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일단 학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네. 그냥 책 보고 혹은 글 쓰고 하는 이런 책 읽는 걸 좋아하면서 자라서 다른 네. 재주가 별로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제일 큰 재주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니, 그렇죠. 요새는 그렇게 네. 살면 안 돼요. 근데 그렇죠. 저희 때만 네. 해도 네. 특별히 뭐 어린아이들한테 놀이도 별로 없었고, 네. 해서 어쨌든 저는 자랄 때 성격이 좀 조용하고 또 내성적이고 네. 그냥
혼자 앉아서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성격으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학자가 되고 싶은 꿈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후에 분야를 정할 때 저는 문과가 맞다 싶었고 사회에 대한 관심 뭐 이런 부분이 어쨌든 좀 이렇게 안에서 성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보다 바로 인접한 학문인데 사회학을 전공을 네, 했죠. 네, 네, 네. 그래서 사회학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거는 관심도 많았지만 해서 어쨌든 대구대학교로 오는 데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 사회학을 전공하셨는데 네. 그런데 방송도 하셨더라고요. 방송은 이제 교수가 되고 나서 교수가 한참 되고 뒤에 나서. 네. 한참 뒤에 어떻게 인연이 됐어요. 저는 이제 방송하기 전에 네. 전공이 사회학이니까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와서 네. 뭐 저의 전공 분야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관심, 사회에 대한 분석, 혹은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 예측, 조금 더 풀면은 어떻게 하면 지금 한국 사회가 뭐 문제 없는 사회가 있겠습니까마는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뭐 경제 성장은 계속 경제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잘 살게는 됐는데 사람 사이의 관계나 행복 지수나 스트레스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우리가 좀 반성할 게 많거든요. 그럼요. 다 중요하죠. 힘들어 하고 있고 그래서 네, 네, 네. 사회학자로서의 갖는 관심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사회가 좀 더 사람들이 행복하고 좀 삶의 질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좀 좋은 선진국형 사회로 갈 수 있을까? 선진국이라는 게 그냥 소득만 높다고 선진국이 아닌 거고 맞습니다. 네. 소득이 많다고 해서 선진 시민이 아닌 거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명실상부 좀 행복하고 사이좋고 좀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을까가 늘 사회학자로서 갖는 고민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담아서 제가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 주로 신문이나 시사 잡지나 이런 데에 글을 많이 기고를 한 편입니다. 일종의 사회 비평이라고 할 수도 있고 평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네. 이런 분석을 많이 이제 뭐 일간 신문이나 많이 기고를 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네. 이렇게 저렇게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지역의 KBS, MBC, TBC 등등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맡아서 해보면 어떻겠느냐. 네. 그래서 사회학이 그 관심 분야가 넓거든요. 그럼요.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뭐 교육, 네. 노인 문제 이런 뭐 다 어떻게 보면 사회학의 연구 대상이니까 네. 네. 어쨌든 시사 문제에 시사 토론에 이렇게 사회자로도 아니면 패널로 이렇게 제가 초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게 90년대 말 2000년대 들어오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방송국의 네. 시사 토론 진행자로 네. 혹은 사회자로 이렇게 활동을 네. 하기 시작했죠. 네, 네. 그 교수님 하시다가 방송도 하시다가 2009년도에 10대 대구대학교 총장 취임을 하셨다, 그죠? 맞습니다. 네, 또 11대 총장 연임에 또 성공하면서 7년이나 임기를 이렇게 지내셨는데 네. 총장 직선제를 도입한 대구대에서 첫 연임 총장님인데 여러 가지 정말 뭐 제가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려움도 많으셨죠? 많죠. 네. 많았죠. 어쨌든 대학에서 선거 직선을 통해서 이렇게 두 번 연임하기가 전국 어느 대학이나 쉽지 않다는 게 그럼요. 그냥 통설입니다. 제가 봐도 네. 사실은 총장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 계시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참 고맙게도 우리 대구대학교 교수 직원 선생님들이 투표를 하거든요. 네, 네. 저를 두 번 연거푸 이제 뽑아줘서 지금 하고 하고 있는데 네, 네.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죠.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요새는요 어느 대학이나 전국에 대학 경영이 힘든 시기예요. 맞습니다. 예, 네. 뭐 사실 어느 조직이나 기업이나 다 힘들지만 대학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금 다 구조조정기고요. 학령 인구가 많이 지금 급격하게 줄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대학의 역할이나 혹은 교육 방법 등등이 다 지금 변화하는 시기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잖아요. 그 총장이 되면 그 필요한 변화를 추동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끌기도 하고 그런 정책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구성원들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힘들고 또 우리 구성원들도 많이 힘든 시기거든요. 전국의 대학들이. 그런데도 우리 구성원들께서 저의 그러한 정책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거는 미래의 대구대학교를 위해서 혹은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서 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지지도 해주셨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해서 어쨌든 2번 당선되게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성원들한테 너무나 고맙죠. 고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또 하나 어려웠던 것이 대구대학교는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래된 재단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네. 아주 오래됐습니다. 네. 그 부분이 지금도 이제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몇 년 전에는 너무나 힘들었던 적도 있고 제가 당선 2번째 선거에 당선됐지만 곧바로 취임하지 못하고 대구대학교에 9달 동안 총장이 비어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재단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힘들었죠. 그런 시기를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함께 헤쳐왔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 사회의 언론 여러 또 지역 지도자분들께서 상당히 성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힘든 고비들을 잘 넘겨오면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대학 구성원들, 학생들, 지역의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와 대구대학교를 믿고 이렇게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네. 물론 그 정말 저희들은 뭐 지면상으로만 봤습니다만은 정말 저렇게 정말 굉장히 힘이 많이 드시겠다. 네. 네. 그렇게 우리 보는 사람들도 그리 느꼈는데 그 정말 교수님들과 우리 총장님, 뭐 학생들이 정말 어깨동무해서 네. 그래 했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네. 예,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교수님들도 뭐 제가 그 언젠가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정말 어떤 감동스러운 일이 뭐 연일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처음에 하실 때도 너무너무 힘들으셨지만은 네.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헤쳐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네. 그 늘 학생들이 총장님한테 고맙다는 감사의 편지를 네. 학생들한테 또 사랑을 주시는 모습에 뭐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예. 그걸 다 보셨네요. 네. 저희들이 신문에만 봤었죠. 그렇죠. 예,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네. 또 총장님 그만큼 하시지 않습니까? 뭐 장애인들 배려 뭐 그 물론 사회복지 쪽 그 대학이기도 하지만은 네. 특별히 장애인 그 총장님 직접 나가셔서 신경 쓰시는 그 다문화 가정 네. 또 뭐 장애인들이 할 수 있게 모든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부분 외국인 학생들한테 또 나가서 명절 때는 직접 챙겨주시고 네, 이런 부분을 지면상으로 봤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런 그 작은 사랑이 모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제가 네. 진짜 학생들, 우리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도 물론 그렇지만 네. 저는 이제 교수 직원들한테 늘 그런 얘기해요. 저 자신도 그렇고 대학의 존재 이유는 학생이다. 그럼요. 학생을 학생이 위해서. 없으면 대학이 어디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네.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학교를 네. 설립하셨던 거고 네. 학생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수도 존재하는 거고 직원도 존재하는 네, 거고 그럼요. 총장은 물론이고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학생이 행복한 대학이라고 하는 슬로건도 뭐 그냥 학생들한테 민원을 좀 해결해주고 장학금 더 주고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학생을 대학 경영의 중심에 놓고 교수든 총장이든 직원이든 늘 학생을 위해서 대학이 해야 되는 역할, 책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학생을 내 친동생이나 내 조카처럼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에서 모든 교육이든 행정이든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얘기를 늘 강조를 하고요. 근데 그게 말로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 자신이 이제 그러한 역할에서 솔선하려는 그런 생각은 늘 갖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좀 가능하면 많이 만나서
어려운 얘기도 듣고 총장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고민도 많아요. 사실은 네. 대학이 책임질 수 없는 고민 네. 많지만 그건 이제 우리 사회가 정부가 같이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 건데 그렇더라도 총장이나 교수가 진짜 진정성 있게 학생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직접 도움은 못 되지만 같이 위로하고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을 나누고 하면 학생들이 엄청 그 격려를 받고 기운을 내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네, 네.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애를 썼죠. 그래도 좀 그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지 또 네. 보람된 일이라든지 기억나는 일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두 번째 총장 당선되고 네. 재단 안의 분규 때문에 네. 총장을 임명 못하고 9달 동안 진행하는 동안에 네. 저는 물론 이제 평교수로 돌아가서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 문제니까 뭐 제가 당선됐으니까 총장으로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멋쩍고 해서 저는 사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우리 학생 대표, 뭐 교수님 대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직원 대표들이 이사회와 교육부를 찾아가서 우리 홍 총장님을 왜 빨리 임명 안 해주고 이렇게 학교를 어렵게 하느냐라고 그 일에 학생들이 적극 나서줬거든요. 네. 여기저기 탄원도 하고 호소도 하고 네, 네.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아, 참 저는 행복하다. 사실 제가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교수도 됐고 총장도 됐지만 그때 제가 가진 느낌은 전 참 행복하다. 총장에 비록 즉각 취임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더 제가 바랄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취임을 했어요. 그게 7월 달이었는데 3년 전 7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9달 동안 총장이 없다가 취임하니까 일이 많이 밀렸을 거 아니에요. 뭐 일이 산같이 밀렸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정책 결정은 다 밀어놓고 그래서 이제 7월 말에 이제 취임해서 보니까 일이 뭐 너무 밀려가지고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장 취임식 따로 없다. 왜냐하면 뭐 4년 전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총장 취임식 같은 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 어쨌든 밀린 일부터 하자. 이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때 방학 때였어요. 개학 직전에 찾아와가지고 총장님 안 됩니다. 총장님은 자기들이 뛰어다니고 호소하고 설득하고 해서 총장으로 모셨습니다. 총장님은 취임식 필요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필요합니다 해서 자기들이 준비할 테니까 총장님 가만히 계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생들이 네. 총학생회 대표들이. 그래서 상당히 충격이었죠.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는데 어째 학생들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9월 달에 개학하고 나서 학생들이 준비하고 기획하고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대학의 총장 취임식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런 총장 취임식 학생들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게 9월 25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야외에서 그 귀빈들, 대학 바깥의 귀빈들은 사실은 온라인 방명록으로만 받고 정식 초대하지 않고 학교 안에 학생회관 앞에 광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학생 행복 선언식을 하고 네. 그리고 어쨌든 행사 마치고 학생들이 저를 이걸 뭐라 그러죠? 행가래 쳐줬죠. 행가리, 네. 그게 어느 신문에 사진이 네, 나와가지고 네. 아주 지역의 잔잔한 그리고 어느 신문인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취임식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맞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보면서 물론 학생들이 해준 그 취임식 그 자체도 감동이어가지고 제가 막 그 취임사 인사하면서 눈물도 글썽거리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행가래 치고 학생들이 박수 쳐주고 하는 행사를 끝나고 이튿날 언론에 보도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감동받았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은 평생 잊혀지질 않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2009년 11월 달에 총장 취임했거든요. 그해 11월쯤에 아프리카에서 콩고에서 유학생들이 처음 대구대학교에 왔어요. 네. 6명인가 왔어요. 그 학생 중에 지금 일부는 박사과정 다니고 있어요. 네. 대구대학교에서. 네.
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오자마자 겨울을 만나니까 너무너무나 추워했어요. 네. 근데 오는 과정에 후원했던 단체에서 후원금이 제때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네. 뭐 말도 안 통하죠. 기후도 다르죠. 네. 음식 문화가 다 다른데 그냥 던져진 상태였는데 후원이 이게 잘 제때 안 되는 바람에 학생들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면담도 하고 나서서 우리 직원들하고 방법을 찾고 회의도 하고 해가지고 바자회도 하고 우리 직원 교수들은 집에서 털 스웨터도 갖다 주고 모자도 갖다 주고 어쨌든 할 수 있는 최대한 신경을 썼어요. 네. 그런 일을 다 겪고 학생들이 한국어 연수과정 마스터하고 그다음에 전공에 입학해서 그 2015년 2월 달에 그 학생들이 학부를 졸업했어요. 학과를 네. 졸업했는데 그 졸업식 전후해가지고 저한테 면담 요청이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본 지 오래됐고 해서 반갑다 와라 차 한잔 하자 했더니 그때 6명이 왔습니다. 6명이 와가지고 오는데 뭘 가져왔냐면 감사패를 가져왔어요. 내용이 거기 영어로도 쓰고 한글말도 우리말도 썼어요. 네. 내용이 자기들이 대구대학교 유학 와서 어려운 시절에 총장님이 그리고 대구대학교가 신경 써주고 도와줘서 학교 공부를 잘 마치고 졸업까지 할 수 있게 됐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맨 끝에 대구대학교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 학생들이 콩고민주공화국 학생들인데 콩고민주공화국 만세 이렇게 써가지고 멋있는 감사패를 들고 왔어요. 세상에. 감동이었죠. 네. 제가 뭐 30년 동안 교수하면서 총장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졸업도 시키고 가르쳐 봤는데 졸업생들한테 감사패를 받은 건 처음이에요. 세상에. 네. 그게 이제 교육자로서 가질 수 있는 큰 네. 보람이었죠. 네, 이제 최고의 선물이다. 그죠? 최고의 선물이죠. 네, 네. 그거 받고 제가 울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학생들이 대견하고. 네, 그 학생들이 그 취임식을 해주는 그 진짜 모습에 네.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 가슴으로 느껴졌고요. 와닿았거든요. 네. 얼마나 저 정도 학생들이 저 정도 할 것 같으면 총장님 어떻게 하셨기에 저 정도의 학생들한테 이렇게 그 총장님 모습이 비춰질까, 저렇게 취임식을 해줄까, 이런 거는 우리 시민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고맙습니다. 총장님 다 대구 시민이 다 존경하는 이런 총장님이시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처음부터 뭐 여러 가지 대학의 총장님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어떤 각오라든지 뭐 어떻게 비전이라든지 내세우고 하셨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게 이제 학생들과의 어떤 소통과 맞습니다. 사랑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참 지식이라고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이 요즘은 정말 취업에 정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정말 그 계층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바뀐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이에 총장이자 학자로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네, 사실은 그 주제는 지금 많이 논쟁 중이죠. 네,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대학이 한 전문 대학까지 합치면 400개 가까이 되니까 많죠. 네. 근데 400개 대학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뭐 글쎄 서울에 연구를 중심적으로 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또 전국의 대부분 대학들은 교육에 중점을 두는 일종의 그걸 분류하자면 연구 중심 대학, 교육 중심 대학. 이게 사실 딱 부러지게 구분되는 건 쉽지 않지만 큰 틀에서 그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 놓여 있는 역할이 대학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똑같지 않다. 근데 이제 대구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연구 중심 대학이 아니고 전형적인 교육 중심 대학이다. 그래서 대구대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교육을 잘 받아서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직장 잡고 제대로 자기 앞가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대구대학교에 입학한다. 학자가 되고 싶어서 학문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연구 중심 대학에 가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대구대학교 같은 우리 지역의 많은 대학들은 대부분
그 대학이 선언을 하든 안 하든 본질적으로 교육 중심 대학입니다. 네. 자, 그럼 교육 중심 대학의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취업이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너무 취업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졸업한 학생이 뭐 몇 개월 안에 취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이제 취업률을 조사하고 이거를 대학을 평가하거든요. 네. 저는 이것은 너무나 부작용이 심하다. 좀 맞습니다. 방법을 바꾸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물론 이제 졸업하자마자 당장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사회가 너무나 급변하기 때문에 졸업해서 직장을 가지면 그 평생 갈 수가 없습니다. 뭐 5번, 6번 바뀌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진짜 대학에서 진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는 급변하는 시대에 어느 직장이나 어느 직업을 택하더라도 자기가 헤쳐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는 게 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초 체력은 인문학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미래 시대에는 생각하는 힘 그리고 다 얘기하는데 창의력, 상상력 또 혹은 협업 능력, 융합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길러주는 게 대학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아주 기초 체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졸업하자마자 직장 잡는 것으로 곧바로 연결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진정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정책을 많이 펴는 셈이죠. 그리고 저는 대구대학교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대학이 그래야 된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게 이런 식의 정책이 교육부에도 좀 신중하게 채택을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갖고 있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나마 밖에서 이제 볼 때는 대구 대학 하면은 그래도 취업률이 뭐 사회복지, 네. 뭐 특수대학, 네. 뭐 이렇기 때문에 더 많이 취업이 된다라고는 우리가 네. 평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 또 뭐 어떤 부분이든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총장님 시대나 지금 학생들 시대나 정말 내면의 힘을 기르지 않고는 맞습니다. 네, 이 사회를 네. 뭐 어떤 직장에 가더라도 네. 먼저 기초 단계부터 체력을 길러야 된다. 맞습니다. 예, 뭐 육체적으로 체력도 길러지만 정신적인 체력과 뭐 모든 맞습니다. 준비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대구대 하면 학생이 행복한 대학이 이렇게 떠오를 정도로 행복한 네. 대학을 만들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애쓰고 있죠. 네. 대구대 총장님도 그걸 비전으로 이렇게 삼고 계시지 않았나요? 그럼요. 네, 저 2009년에 총장 취임하면서 채택했던 슬로건이 네, 제가 평소에 네, 교수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을 네, 철학을 담아서 이제 학생이 행복한 대학 이렇게 네, 네, 선언도 했고 채택도 했죠. 네, 네, 그거 했을 때 처음에는 네, 교수님이나 직원 선생님들 중에서는 반대도 많았어요. 그랬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아니 대학에서 학생만 행복하면 다냐? 교수도 행복해야지. 그리고 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네, 교수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네, 맞는 말씀이죠. 네, 근데 물론 그걸 다 대학이 추구하는 여러 개의 목표를 한 줄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아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거 하나만 딱 해서 선언하는 거니까 네. 저는 그게 다 동의할 수 있지만 핵심은 역시 학생이 행복한 거다. 맞습니다. 본질은.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언을 했는데 네, 학생들은 많이 좋아했어요. 네, 네. 네. 무슨 학생들이 좋아하면 신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그래서- 기운이 교수들도 같이 맞습니다. 따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총장님 처음 그 총장님 취임을 하시려고 할 때 그 어떤 공약과 비전과 했는 게 총장님이 그 약속했던 그런 부분이 다 지켜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더 네. 성과가 더 많았다라고 보이시는데. 성과가 뭐 어쨌든 참 제 어떤 부분은 제 네.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네. 그게 이제 제가 낸 성과라는 차원이 아니고 네. 저는 뭐 리더십이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대구대학교의 교수 직원이 합해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과 제도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총장이다. 네. 총장이 직접 성과를 내는 사람이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교수와 직원들이 서로 신뢰하면서 협력하면서 신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제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네. 성과는 그분들이 내주는 거죠. 맞습니다. 학생들이 성과를 내는 거고 네. 취업률이 얼마큼 올라갔다 그러면 그건 제가 낸 성과가 아니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취업한 거니까 네. 교수님들이 열심히 신나게 가르쳐서 학생들을 취업시킨 거니까 네. 다 교수, 직원, 학생들이 만든 성과입니다. 아. 근데 어쨌든 네. 그게 뭐 바깥에서 볼 때는 총장의 성과인 것처럼 얘기하지 제가 좀 멋쩍기도 한데 네. 어쨌든 그런 점에서 제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뭐 제 기대 이상으로 성과가 나온 것도 있어요. 너무나 네. 고맙고 네. 그런 성과를 내준 구성원들이 고맙죠. 근데 이제 제가 부족하거나 해서 아직 기대에 못 미친 것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좀 말씀 잠깐 나왔는데 재단을 정상화해야 되는 숙제가 있거든요. 몇 년 전에 그 문제 때문에 아주 학교가 힘들었는데 사실 아직도 그 부분이 매듭지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지금은 많이 소강 상태고 많이 안정되어 있지만 어쨌든 재단 정상화를 학교가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끔 해주는 재단을 제대로 이제 갖추는 거 이게 아직 숙제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행복한 대학을 제가 만들겠다고 약속도 하고 선언도 했는데 물론 이제 밖에서 보시면 상대적으로 대구대학교의 그 점에서는 성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 건 고마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컨셉이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예, 그래서 학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만족할 수 있는 대학, 행복할 수 있는 대학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점은 제가 아직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네. 그래도 총장님 오시고 변화된 거는 큰 거는 많죠. 그래도 살짝 예. 뭐 변화된 거 그냥 있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네. 학생들의 대학에 대한 이건 사실은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건 아닌데 대학에 대한 자긍심 또 소속감 또 학생 만족도는 저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네. 바깥에서 대학에 오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네. 다른 대학하고 다른 게 있다. 대구대학교 캠퍼스에 딱 들어오면 학생들이 살아있다. 그럼요. 학생들이 밝고 네. 쾌활하고 아주 적극적이고 이런 걸 느끼신답니다. 네. 오히려 그런 부분은 저는 잘 모르고 지나치는데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실 때가 저는 가장 참 보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정부, 교육부 제일 크죠. 교육부, 그 외에도 중소기업청, 그 외에도 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시, 경상북도, 대구시 등등, 경산시, 영천시 등등 지자체로부터 대구대학교가 많은 사업들을 지금 받아서 하고 있어요. 네. 그 사업들이 지금 다 경쟁해서 하거든요. 네. 뭐 교육부가 어느 대학에 어떤 사업 국비를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없죠. 맞습니다. 뭐 네. 엄청난 경쟁이 있어요. 네. 경쟁 심사를 네. 거쳐야지 지금 되지. 대학들이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되어 있거든요. 네. 제가 총장 되고 나서는 한 번도 등록금을 인상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대학들마다 재정이 어렵다고 다 아우성인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정부, 중앙부처, 교육부를 비롯해서 하고 지자체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해 오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은 학생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네. 등록금만 받아가지고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업들을 하니까 전국의 대학들이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한데 어쨌든 그 경쟁을 뚫고 대구대학교가 사실은 엄청난 사업들을 지금 유치해서 하고 있어요. 네.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맞습니다. 에이스 네. 대학, 링크 대학, 창업 선도 대학,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IPP 일학습 병행제 사업,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 사업, 뭐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등등 어쨌든 많은 사업들을 유치해서 그게 다 학생들한테 도움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학생들이 대구대학교 그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해줬다. 네. 이거는
많이들 인정하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은 있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총재님 역시 저 말고 네. 대구대학교 교수, 직원, 학생들을 만나시면 네.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역시 그리고 뭐 최근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저녁 만찬 때 독도 새우를 맞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했는 이후로 일본에서 지금 그 항의한 해프닝도 있었고, 네. 총장님께서도 독도에 애정이 남다르시다 하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유라기보다 뭐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뭐 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네. 특히 대구대학교는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네, 특히 이제 전 국민이 마찬가지지만 경상북도는 더 그렇잖아요. 네, 우리 네,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울릉도 네. 독도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관심이 있는데 2011년에 네, 경상북도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잘 돼서 경상북도가 재원을 지원해가지고 저희 대구대학교가 매년 하는 독도 사업을 시작했어요. 2011년입니다. 네. 이게 외국인 유학생 독도 사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저기 대구대학교뿐만이 아니고 네, 전국의 대학들마다 외국인 학생들이 많거든요. 네, 네. 저희 대구대학교에도 지금 800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있어요. 네. 다 합해서 59개 나라에서 대구대학교, 예. 네. 아주 글로벌 캠퍼스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와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끼리 독도는 우리 땅 하는 것보다 그건 뭐 계속 해왔던 얘기인데 네, 당연한 건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국제 분쟁이 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아닌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독도의 실체와 진실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 역할은 대학이 제일 잘할 수 있다. 뭐 기업이나 다른 어느 조직보다, 정부보다. 그래서 대구대학교가 경상북도에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한번 시작하자라고 해서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경상북도가 좋다 해가지고 매년 행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국의 유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이 예선을 거쳐가지고 예선을 통과된 팀이 약 한 1년에 20여 개 팀을 선발합니다. 네. 선발해가지고 대구대학교에 와서 본선을 치러요. 네. 그럼 이 학생들이요, 우리말로 이 발표 자료도 만들고요, 연구를 해요. 독도가 왜 이렇게 한일 간의 분쟁인지, 네. 이 역사적인 근원부터 뭐 이 네. 배경을 쭉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해요. 네. 해가지고 공부했더니 독도는 한국 땅이 맞다라고 네. 하는 주장을 외국인 학생들이 그 대회에 나가서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한국말로 주장을 해요. 네. 발표를 해요. 네. 이거를 저희들이 심사해가지고 20개 팀을 예선에 선발해가지고 대구대학교에 데리고 와서 본선을 치르고 네. 그 학생들을 전부 다, 물론 상주죠. 본선이 끝나면 최우수상부터 쭉 상을 줘요. 네. 주고 그 학생들을 2박 3일로 독도를 데리고 가요. 네. 그럼 외국인 학생들이 문헌으로 우리말로 공부해서 발표했잖아요. 네. 그거를 직접 독도 가서 보고 체험하고, 이 외국인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하게 되면 공부 마치고 다 자기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아시아든 저희 대학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학생도 한 40여 명 돼요. 네. 그중에 한 학생은 자기가 공부 마치고 콩고에 돌아가면 콩고의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인 학생도 있어요. 네. 이런 돌아가면 자기네 나라의 다 지도자가 돼요. 대부분. 네. 네. 이 유학생들로 하여금 독도를 공부하게 하는 네. 것이 너무나, 이런 거는 대학이 해야 된다. 대학이 독도와 관련된 행사를 하면서 다른 바깥의 단체나 기업이 할 수 있는, 하는 것과 똑같은 걸 하는 거는 별로 이건 의미가 없다 해서 어쨌든 그런 일을 2011년부터 해왔고요. 네. 금년 9월 달에는 독도의 달이 10월 25일이잖아요. 네. 네. 독도의 달을 조금 앞두고 이 독도 바르게 알리기 운동본부하고 또 경상북도의 독도 정책과하고 네. 한국일보사하고 네. 같이 제가 대구대학교 학생, 또 제가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도 겸직하고 있는데 네. 대구사이버대학교의 인터넷 방송국
뭐 요원까지 전문가까지 네. 같이 팀으로 해가지고 독도를 다녀왔죠. 다녀와서 네. 거기 가서 우리 학생들이 같이 퍼포먼스도 하고 네. 방송 토론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왔어요. 아유, 정말 상당히 보람이 있었어요. 정말 보람이 네. 총장님 신이 나셨습니다. 신났죠. 말씀하시는 중에 막 상상을 하시는 그렇죠? 것 같고, 네,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정말 네. 그 외국인들한테 정말 네. 그 가리키는 게 네. 정말 더 보람되고 진짜 네, 보람이 신나는 있었어요. 일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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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민간인 최초 독도 등대장 1호로 다녀왔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하루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못했습니다. 네. 저는 신문이 나는 거 보고 신청을 해서 그러셨어요? 뭐 경쟁력을 뚫고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럼 저보다 네. 훨씬 큰일 하셨네요. 아유, 아닙니다. 네. 저 그래도 하여튼 1분도 안 자고 근무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셨구나. 네. 네, 이렇게 학생들하고 함께 부대끼다 보면은 정말 추억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총장님 이렇게 막 이렇게 즐겁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네. 그 좋은 추억들도 재미난 일이 많이 있었을 건데 네. 특별히 기억나는 일 하나.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이 만들어준 취임식, 또 네. 아프리카 학생들이 건네준 네. 감사패, 네. 또 제가 총장에 취임하지 못하고 비어 있는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나서서 여러 가지 취임을 위해서 애써준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네. 상당히 저한테는 진한 감동으로 남아 있고요. 네. 그것과 함께 제가 사실은 학생들한테 먼저 다가가고 이해하고 좀 들어주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민하면서 애를 썼어요. 네. 지금도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네.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네. 처음 했던 게 제가 출근하면서 그날 3시에 아침 출근하면서 이제 차에서 SNS로 글을 올렸어요. 네. 그날 3시에 대구대학교 캠퍼스 어느 곳에 내가 피자 200인분을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 와라. 네. 수업이 없고 네. 어쨌든 총장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와라. 내가 네. 기다리고 있을게라고 이제 그걸 제목을 총장이 쏠게 피자 쏠게. 네. 총장이 신청하는 데이트 이런 식의 컨셉으로 너무 SNS에 멋집니다. 올렸어요. 페이스북하고 카카오스토리에 올렸어요. 처음이니까 이제 이게 학생들이 과연 이거 보고 올지 어떨지 네. 뭐 상당히 뭐랄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준비해놓고 그 시간에 갔더니 학생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피자 200인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저희 학교가 이제 넓으니까 네. 이렇게 매점도 많아요. 뭐 네. 식당도 많고 뭐 네. 제과점도 있고 많아서 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모든 가게에 빵을 긴급 다 수거했어요. 네. 뭐 당장 급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뺑 둘러서 앉아서 피자 한 조각 먹고 뭐 빵도 갖다 먹고 하면서 학생들하고 그냥 아주 프리하게. 그러니까 네. 제가 학생회 간부들하고는 만날 일이 종종 있거든요. 회의도 네. 하고 뭐 네. 간담회도 하고 제가 학생들 행사 가면 찾아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특강도 하고 하는데 그런 학생회 간부가 아니고 그냥 일반 학생들이 그냥 삼삼오오 와가지고 같이 피자 먹으면서 저한테 건의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총장님 지금 사모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총장님 학창 시절은 어땠어요?서부터 해서 네. 뭐 건의는 뭐 자기 과 컴퓨터실에 어떤 컴퓨터가 좀 오래돼서 잘 안 돌아가요. 신모델로 바꿔주세요. 이런 건의부터 뭐 아주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이제 살아있는 얘기죠. 네. 얘를 직접 네. 듣고 그런 시간들이 저는 사실 기억에 나요. 그리고 끝나니까 학생들도 너무 좋아해요. 뭐 그걸 통해서 뭐 구체적인 자기 고민이나 이런 건의 사항이 당장 해결됐다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고 총장님이 그냥 솔직하게 진솔하게 들어주고 솔직하게 답변해주고 한 그거 자체를 좋아해요. 끝나고 나니까 같이 셀카 찍어요.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이런 학생들이 너무나 귀엽고 보기 좋고 그런 시간을 제가 뭐 피자 쏘는 거 그다음에 방과후 시간에 정문 앞에 호프집에 그냥 갑자기 들러서 학생들하고 그냥 호프 한잔 하는 거 학생들 통학버스가 여러 대 있잖아요. 대구 시내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러면 제가 통학버스가 출발하는 그 시작점에 가서 줄 서서 기다리는 학생들하고 얘기하고 같이
학교 버스 타고 들어오면서 이런저런 학교 얘기하는 거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그런 학생들과의 만남, 거기서 오는 보람, 즐거움이 저를 버티게 해준 것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아유, 그 좋은 아이디어로서 우리 학생들을 감동을 시키니까, 네, 가슴이 와닿게 하고 감동을 시키니까 우리 총장님 그 사랑의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려고 많은 노력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네. 그냥 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 뭐 총장님이 이전에 정말 너무나 편안한 그 대화할 수 있는 언제든지 만나줄 수 있는 우리 총장님 최고다라는 아마 이런 평가를 받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남은 임기 동안의 향후 계획과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말씀 주시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 나왔지만 대구대학교가 이 정도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숙제들을 잘 헤쳐와서 그동안 저는 지역 사회에 마음의 빚이 많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합니다. 대구대학교는 1차적으로는 우리 학생, 교수, 직원, 우리 구성원들의 학교지만 좀 넓게 보면 지역의 대학이고 국가의 대학이다. 그걸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학생들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자기를 성장시켜서 졸업하고 나가면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늘 고민하는 그런 지식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대구대학교는 틀림없이 지역의 대학입니다. 지역이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기회가 날 때마다 대구대학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늘 갖고 있고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지역의 여러 지도자분들, 지역민 여러분들도 대구대학교에 대해서 더 신뢰해 주시고 그동안 보여주신 성원 더 크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대구대학교를 통해서 우리 지역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해주시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갖고 이제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그 남은 임기 동안에도 그런 생각으로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정말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시 우리 총장님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총장님과 이 사랑방 시간은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동이었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구에 대구대학이 있습니다. 자랑을 널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